어? 어? 아, 그래? 48분입니다. 아, 그래? 광화문 나와, 뭐지? 광화문. 광화문 나가. 디타워. 디타워? 응. 디타워인데 막상 또 가보면은 그냥 그 뭐 이탈리안, 인도, 뭐 베트남, 뭐. 무슨 플레이트? 그거밖에는 모르겠다. 사우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감기가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 괴로워요. 어제 나가서 너무 재밌었는데, 아, 힘듭니다. 울지 마요. 아, 오늘, 어제 나갔다 와서 감기가 더 심해졌구나. 이런. 이란. 오늘 벌써 2월 1일이야. 와, 시간 빠릅니다. 믿어지십니까? 와. 제가 칼국수 먹을까? 자, 칼국수, 냉면, 만두, 1분 전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이 점심 메뉴를 고민하시는. 아, 이거 늘 어려워요. 뭐 먹을지 좀 누가 정해주면 좋겠어. 그러게. 결정장애. 도가니탕? 도가니탕 맛있겠다. 응? 댓글에 여러분 고민정 부대변인이 그 여성 동지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으신데 메뉴를 하나 좀 정해 주세요. 예, 여러분이 먹으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벤트 11시 50분 특집 이벤트 고민정의 맛집을 정해라. 정해라. 미션. 자, 지금도 네. 댓글 받습니다. 자, 시청 중이시고요. 빨리 오세요. 경무에 시달리는 우리 부대변인님이 점심이라도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가니탕에 찬성 한 표 왔습니다. 아, 도가니탕 네. 찬성. 황지훈 선생님께서 페북으로 도가니탕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페르난도 테리님께서 좋은 아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도가니가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류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백송에서 도가니탕 드시랍니다. 백송? 네, 여기 가깝습니다. 근처 지리를 잘 아시는 분. 그러네요. 한답니다. 네, 시작한답니다. 오늘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김선행정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부대변인님, 댓글로 계속 메뉴 신청 받아보기로 하고요. 네. 따끈한 게 좋다. 역시 도가니탕이다. 라멘도 좋다. 여러 말씀들이. 라멘, 일본식 라멘을 말씀하시나 본데요. 올라오고 있네요. 예. 추운데 삼계탕도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삼계탕. 네,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주로 뜨끈한 국물 종류로 추천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주로 입맛은 아재 드신 것 같습니다. 그치, 저랑 국물. 비슷하시네요. 해장을 하셔야 돼서. 순댓국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좋아요. 네. 아무튼 오늘 또 특별 손님, 이 반다비 모자를 쓴 수호랑님 모시고 가운데 모시고. 합체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원래 있는 이제 큰 수호랑인데요. 얘가 원래 이제 임금님 모자 있잖아요. 익선관 그런 걸 쓰고 있었는데 그 익선관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러다니던 우리 반다비 모자, 꽃갈 모자를. 그럼 반다비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반다비가 어떻게 됐는지 걔도 다른 모자를 썼을 거예요. 아무튼 이 반다비 모자를 붙여서 이제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의미를 합쳐봤습니다. 이거 진짜 말 잘한다. 공식 상품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해결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이제 두 가지 정신을 하나로 합쳐봤고요. 공식 상품 아니니까 평창 저기 들어가셔도 이제 사실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부대변인님 우리 본관 앞에 대정원 나가서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네. 춥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감기는 더 심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따뜻해져서 부대변인님하고 같이 여러 군데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청와대 곳곳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요. 청와대 안이 아니더라도 바깥쪽에도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산책하기 참 좋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요.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역사를 간직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따뜻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청와대 소식, 평창올림픽 그리고 외신 소식까지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창 소식 또 이제 좋은 소식 있다고 준비해 오셨죠? 네. 어제 우리 대표단이 남북 공동훈련 참가하기 위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다녀왔죠. 이때 전세기를 이용해서 하늘길로 북으로 갔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에 착륙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경의선이 열렸다, 그리고 동해선이 열렸다,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1150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서 하늘길까지도 열린 것입니다. 이 하늘길이 열린 것은 남북 간의 직항로가 열린 게요. 2015년 10월 평양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동해 직항로를 이용한 것,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국적기를 이용해서 갔다는 겁니다. 2002 아시안게임 때 또 경수로 사업할 때 여러 번 오가기는 했었어요. 비행기를 이용해서. 근데 그때는 고려항공기나 중국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대표단과 북한 선수단 12명을 포함한 북측의 대표단들이 함께 오늘 오후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내려와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이제 북측의 선수들이 이번에 다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좀 걱정도 있었잖아요. 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뭐 잘 해결된 거죠?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으니까는 마식령 스키장에 다녀온 것이고요. 네. 당시에 미국 행정 절차 진행에 통상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의 조율이 잘 돼서 전세기가 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네요.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식구라고 하잖아요. 남과 북은 이제 하나다, 한 식구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네. 그런데 이제 밥심으로 하나 된 이제 남과 북이다. 이런 제목 기사를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사는 아이스하키 단일팀 밥정으로 하나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식구가 먹을 식자잖아요. 음식할 때 식.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왜 친구들 만나거나 혹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뭔가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을 때는 밥을 먹어야죠. 밥 한 번 먹어요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밥을 나눠 먹는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 함께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28일에 처음 한 밥상에서 밥을 나눠 먹으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풀렸고요. 네. 또 28, 29일 생일 축하를 또 연이틀 이어서 하면서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대표단들이 북측으로 이제 갔었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또 식사를 또 잘 했더라고요. 굉장히 뭐 멋진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북한 선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19개 코스 요리를 준비가 돼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정말 맛있었다라는 반응도 있고. 저도 음식을 나누면서 네.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상상도 사실 잘 안 돼요. 안 돼요. 북쪽의 음식은 뭘까? 평양냉면 정도밖에는 모르는데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19개 코스 요리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가면서 서로 네. 식사를 나누면서 가까워지는 남과 북. 아무튼 좋은 소식, 훈훈한 소식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뭘 먹어야 좋을지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올라오는데 역시 이제 따뜻한 거 네. 뭐 도가니탕이 좀 압도적이긴 해요. 계속 의견도 좀 주십시오. 네. 고구 대변인이 이제 젊은 여성 행정관들과 함께 점심을 가시는데 네. 뭐 드시면 좋을지 네, 20대입니다. 20대 네. 감안해서 추천 주시고요. 그리고 고구 네. 대변인님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이제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과의 평가전이 있는데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치르는 유일한 경기입니다. 그동안은 진천 선수촌에서 함께 팀워크를 다지면서 실력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왔었는데요. 과연 이 남과 북의 선수들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몇 명이 또 어떤 선수가 이 평가전에 출전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일 일요일이고요. 네. 올림픽 중계사인 SBS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도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부 대변인님, 네. 순대국밥 한 표 올라왔고요. 네, 역시 도가니가 많습니다. 그래요? 얼큰 순두부 있고요. 얼큰 순두부, 네. 그것도 괜찮겠다. 자꾸 이제 먹는 거 얘기하니까 이제 배고프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일정 있으시니까 일단 고부 대변인님 여기서 일어나시고요. 저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부대변인님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고요. 배고프시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홍보 영상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반전과 감동이 있는 이제 청와대의 정책 홍보 영상인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피키캐스트가 합작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70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기사화도 됐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네, 어린 아이를 씻기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죠. 그리고 넘겨보면 네, 아이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짠한 분위기,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홍보하는 청와대와 또 피키캐스트가 합작한 영상입니다. 보통 이제 정책 홍보라고 하면은 이제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떤 혜택 받는지, 또 뭐 이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좀 건조하게 설명식으로 이제 정책 홍보 컨텐츠가 나가게 마련인데요. 저희가 기획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은 그게 아닙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있을 법한 치매 가정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하나 설정해서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반응을 주셨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막 너무 울었다, 겪어본 사람은 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너무 슬펐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요. 뭐 스스로 뭐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했던 엄마 생각이 난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부양 가족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지속적 관심과 지지가 되는 멘토 혹은 다른 부양 가족들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좋은 댓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짧은 다큐 영상으로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구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였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다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피키캐스트에도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감동적인 정책 홍보 영상,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슬픈 이야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송정화 행정관님 모시고 외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우리 외신 해외 언론실에서 우리 방에 있는 아이를 또 추천해 주신 우리 특별 게스트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신 소식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 굉장히 좀 의미 깊은 두 가지 소식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굉장히 상승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네. 어느 매체고 어떤 의미를 가진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내신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내신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민주주의 지수 중에서 우리나라가 작년 대비 4위, 4계단 상승했다 정도로만 나왔는데요. 저도 그렇게만 봤어요. 네, 좀 상세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영국 시사 주간지죠. 거기에 부설 기관인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는 곳에서 2006년부터 전 세계 각국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지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군요. 2006년부터 쭉 해왔고요. 보통 지금 현재 이제 167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를 커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먼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그다음에 시민의 자유,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이렇게 5개 분야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y, 그다음에 flawed democracy,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hybrid regimes는 이제 혼합 체제인 거죠. 민주주의 요소도 있지만 권위주의적 요소도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들, 이렇게 4가지로 결과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167개국 중에 한국은 20위를 차지했군요. 기록했습니다. 보면은 이 5가지의 분야에서 각각의 점수가 나와 있고요. 총점 기준으로 해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완전한 민주주의까지는 못 가고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에서는 1등을 했죠.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쉬워요. 뭐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상승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또 희망적인 거는 아시아권에서는 또 우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쵸? 희망적인 요소를 짚어드리자면 작년 대비 4계단 상승을 했고 그쵸. 한국 말고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보다 좀 선진적일 거라고 생각한 나라들이 사실 우리보다 뒤에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 어허. 일본, 네. 프랑스조차. 진짜요? 벨기에. 예, 그래서 한국 점수가 꽤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방금 김선 행정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시아 지역에 또 지역으로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 보면은 이제 뉴질랜드, 호주 빼고는 한국이 당당히 1, 2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이 해외 언론의 이제 평가인데요. 네. 많이 상승을 했고 네. 또 아시아권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1위입니다. 있으니 아시아권에서는 1위. 아시아권에서는 1위. 네. 네. 자, 앞으로 좀 더 자랑스러운 기대를 민주주의국가.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기고문이 있잖아요. 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기고인데요. 기고는 이제 제목은 문재인's Olympic 레알 폴리틱. 레알 폴리틱. 예, 독일어죠. 이거 레알. 현실 정치, 그러니까 네. 국제 정치 무대는 이상을 가지고만 싸우는 장이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현실을 정말 다뤄야 되는 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이렇게 처하고 있는 현실 정치 상황과 이거를 기고를 한 내용인데요. 네. 기고한 기관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고 여기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대통령님도 거기에서 기고를 하신 바 있고요. 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세계 유명 석학들의 분석이나 논평을 실는 그 비영리 국제 언론 조직입니다.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석이나 논평을 기고를 받고 전 세계 언론에 배포하고 확산하는 그렇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실리면 다른 매체에도 다 같이 이렇게 많이 실리게 됩니다. 이 기고는 보통 어느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기고는 그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셨고 네네. 북핵 6자 회담 때 미국 측 수석 대표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썼다는 거죠. 네. 예. 그 내용인즉슨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8년 첫 해를 아주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딛었다.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이끌어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미국도 설득했다. 아하.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네. 이렇게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딛었는데 네.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통령님께서는 그 한국 정부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한국민에게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미에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오셨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의 평가와 함께 뭐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한 그렇습니다. 과제도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크리스토퍼 힐 같은 사람은 뭐 네. 남북 관계 뭐 이 세계 안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정통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분의 기고라면 좀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전망까지 희망이 섞인 전망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네, 행정관님 오늘 스피디하게 진행 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빨리 끝나네요. 우리도 점심 먹으러 가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맛있게 드세요, 점심.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기도 걸리시고 저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야, 너무 재밌었어. 제가 제안해가지고. 아니 앞으로 자주 나가요. 그러시죠.